편입시작엔 편입N. 네, 반갑습니다. 독해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확인하면 주제 문제고, 그 다음에 22번은 여기 오늘날의 북극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가볼게요. 자, North Pole, 북극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아주 오랫동안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에 가기 전에 이 북극은 존재했다. 상상해서 존재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로써 존재한 거냐면 코너코피아가 이제 풍부한 이제 보물섬, 그리고 되게 어두운 소굴, 굴을 말하는 건데, 이런 바다 괴물에 대한 어떤 소굴 또는 되게 열려있는 바다, 탁 트인 바다를 말하는 건데, 이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세계와 정반대 지점을 연결하는 그런 이미지와 이제 이미지로 존재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기서 이거 잡아줘야 되는 게, 아주 오래전에는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북극은 여전히 위협과 어떤 가능성의 장소다라는 거야.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그래서 뒷문장을 읽어보면 이 북극에 대한 새로운 경쟁은 underway, 진행 중이다. 그 다음 정치가들이 자원에 대해서 접근하는 걸 꿈꾸고, 이 자원은 이쪽에 묻혀있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새로운 무역 루트를 여는, 그거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이 북극을 통해서. 그래서 위에서 오늘날 북극은 여전히 위협과 어떤 가능성의 장소로 지금 인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은 오직 가능하되,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heating up, 지금 데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등장하는 거야.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 더 빠르게. 비교급은 항상 중요해요. 이 세계의 위쪽 부분에서, 즉 북극을 얘기하는 거겠지. 세계 위쪽 부분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then 다른 어디에서 보다. 그럼 오늘 키워드는 북극이고, 오늘 키워드는 북극이 되는 거고, 지금 과거와 현재에 이어서 이 북극은 여전히 위협과 가능성의 장소라는 거지.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지. 지구 온난화. 그렇지? 지구 온난화. 그래서 일치랑 지금 주제 문제만 있기 때문에 글을 끝까지 읽지 않고 한 3분의 2 정도만 읽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위험. 위험만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녹고 있는 북극의 위험성, 인류의 아니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의 가속, 얘도 지구 온난화만 나왔기 때문에 틀렸고, 3번 북극에서 자원에 대한 경쟁. 지금 자원만 나와도 안 되지. 지금 자원만. 왜냐면 오늘 얘기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게 가능한 거였잖아. 안 되고. 4번 녹고 있는 북극. 근데 뭐로써? 위협과 기회의 장소로서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녹고 있다는 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데워지고 있다는 거고, 오늘 키워드 북극 나온 거고, 그래서 이게 위협과 기회의 장소. 답은 D겠죠. 22번 오늘날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 거. 1번 북극의 아이스캡은 녹고 있다. 경각심을 일으킬 속도로 말이야. 물론 맨 마지막 부분에 캡이 있었긴 했지만 안 읽어도 지금 지문에서 faster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어디에서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논리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2번 이 지난 겨울은 가장 적은
최대치의 이 얼음, 이게 바다 얼음이니까 빙하겠죠. 북극 빙하에 가장 작은 최대치의 정도를 봤대. 안 읽었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최상급 표현이겠죠. 이거. 3번. 정확하지 않다. 말하는 게 지구 온난화가 가장 지금 빠르다. 북극해에서 특히 라고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대. 아니 빠르다고 했지요. 다른 어디에서보다. 여기 아까 faster를 말한 것처럼. 그치? 틀렸어.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확인을 안 해도 넘어갈게요. 23번 일치하지 않는 거. 그 다음 24번 빈칸. 빈칸 위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딸에 대한 증가하는 욕구는 또한 사회적인 어떤 병폐를 보여준대.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딸에 대한 증가하는 욕구가 사회적 병폐를 또한 반영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 병폐는 afflict, 괴롭힌대요. 괴롭히다. 남자애들을 괴롭힌다는 거지. 부유한 세계의 많은 부분에 있는. 오케이. 자, 남자들은 여전히 지배한대. 비즈니스와 정치 쪽을 말이야. 그리고 더 많이 번다 이거지. 똑같은 일에 대해서. 거의 어디에서든. But 근데 말이야. 이때 they는 당연히 man이겠지요. 이 남자애들은 또한 더 빈칸일 것 같대. 그러면 아직 몰라. 빈칸에 대한 답 근거를 찾으려면 뒤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많은 부유한 국가에서 10대 남자아이들은 더 both A and B. perpetrator는 가해자. 그리고 얘는 이제 피해자겠지. 폭력적 범죄의 가해자인 동시에 희생자가 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여기 위에서는 남자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줬는데 밑에선 안 좋은 얘기를 했지요. 여기 빈칸에도 뭔가 부정적인 말이 일단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한번 먼저 가볼게요. 자, A. 남자애들은 부모에게 축복일 것 같다. 좋은 말 아니고. 2번. 더 높은 학업적인 어떤 성취를 보여준다. 아니고 좋은 말. 2번. go off the rail이 이제 레일에서 벗어나다, 즉 탈선하다라는 표현이야. 즉 이탈하다라는 말이겠죠. 부정적인 말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지. 4번은 사회적 이 소셜 라이프에 적응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얘도 플러스한 얘기고. 답은 C.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읽은 부분을 토대로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볼게요. 자, A. 심지어 지금도 남자애들이 뭔가 다수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영향력도 가지고 있대. 어디서? 비즈니스 세계와 정부에서 말이야. 여기서 정치를 말하는 거겠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표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범주. 거의 모든이라고 했잖아. 이제 아까 지문에서 여기 almost everywhere 이거 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 남자와 여자의 수의 차이는 근데 어떤 차이냐면 지금 미국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는 이건 아직 안 읽었어. 세모. C. 연인, 갈망. 딸에 대한 갈망은 아마도 생겨난 거다.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부터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더 부유한 국가에 있는. 이거 맞죠? 지금 남자애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로부터 생겨난 게 맞다. 그다음 4번. 개발도상국에서. 근데 여기 보면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못 사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부유한 국가랑 반대잖아. 근데 오늘 지문에서는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유한 국가에 대해서. 근데 얘도 일단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지금 미국 대학 얘기하는 거랑 개발도상국 얘기하는 거랑 따져보면 됩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남자애들은 또한 더 뭐 할 것 같냐면 자살할 것 같대. 남자애들은 여자애들한테 트레일이 뒤처지다라는 뜻이야. 모든 교육 단계에서 말이야.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추방된다는 거지. 더 높은 비율로. 그치? 남자애들은 less likely. 여기 끼어 들어갔죠. than woman. 이렇게 묶으면 is likely to잖아. 그래서 대학에 덜 다닐 것 같다라는 거지. 대학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러 가면 어딨지? 여기 2번. 요거. 이 차이가 더 크대. 지금 언제보다? 1972년보다. 아, 이걸 조금 더 잡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조금 가면요. 여기 바로 나오지. 미국 대학에서 성의 차이는 더 크다 오늘날 1972년보다. 이거 보고 지금 이게 맞는 말인 거죠. bigger, larger. 그치? 그럼 우리 답은 4로 가져야 돼. 그치? 그래서 이 지문 역시 여기 이 부분은 안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만큼 안 읽어서 이만큼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치? 계속 넘어갈게요. 자, 25번 문제가 3개짜리인데 쭉 가시면 됩니다. 역사가의 특별한 임무가 뭔지 물어보는 거고 26번은 타이틀, 그 다음에 27번은 특정한 걸 물어보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건데 이 역사에 관해서 사실이 아닌 거. 근데 이 윗 지문에서 언급한 것들에서 오케이, 역사가 오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가볼게요. 자, while 뭐뭐하는 반면에 역사는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그 반면에 역사는 어떤 거냐면 more than chaos, 혼돈 그 이상이래. 우리가 chaos를 어떤 혼돈,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질서라고 하지요. 역사는 혼돈 그 이상이다 라고 말한 거야. 그 다음, 자,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비교급은 독해에서 항상 중요합니다. more than, 뭐뭐 이상이라는 거니까. 이어서 가면 인지하는 것은 어떤 질서의 요소를 말이야. 여기서 질서가 나온 건 무질서 그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질서의 어떤 요소를 인식하는 건 어디서? 혼돈스러운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말이야.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되게 혼돈에서, 즉 무질서에서 질서를 인지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역사가들의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오늘 얘기는 역사는 혼돈 그 이상이다 라고 한 거야. 혼돈 그 이상이다. 그래서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게 역사가들 얘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오케이. 사건, 사람, 집단, 제도 얘네 모두 어디로 떨어지냐면 특정 부류로 떨어진대. 근데 이 특정 부류는 at least 적어도 부분적인 어떤 규칙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요? 그 봐봐 다시. 여러 사건이나 사람들이나 집단이나 제도들이
부분적으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규칙성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는 특정 부류로 떨어진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얘겠죠. 규칙성. 왜? 이게 질서가 될 테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 뭐 프랑스, 킹, 월, 뭐 카라반 루트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대. 어떻게? 독립적으로. 특정 시대에 특정 사람들과 독립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대. 그리고 여전히 알고 있다. more or less. 다소 끼어들어갔지. What we're talking about.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알고 있다. 이 문장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 특정 시대와 특정 사람과의 독립적으로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윗 문장과 연결하면 이거 chaos, 되게 무질서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건 이거겠죠. 규칙성, 그 다음에 질서. 이렇게 연결해 줘야 돼요. 그 다음 더 넓은 규모에서 역사가는 뭘 인지할 수 있냐면 역사적인 추세나 과정을 인지할 수 있대.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한 사건이 뭘 이끌어 또 다른 사건을 이끈대. more or less, 다소 여기서 논리적인 방식으로 말이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은 계속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혼돈 그 이상이라고 했고 역사가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혼돈 속에서 질서를 인지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쭉 가볼게요. 자, thinking in system.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거 외워둡시다. 뭐에 관해서라면 이해하는 거에 관해서라면 어떻게 현재가 성장했는가 out of more remote past 더 멀리 떨어진 과거로부터 말이야. 이걸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은 아까 말했던 논리적인 방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얘들아 우리 계속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문의 한 3분의 2 정도 읽었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보러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 수 있어. 역사가들의 특별한 의무. 1번 역사를 as it actually was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니고 2번 특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3번 역사적인 소스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4번이죠. 질서를 가져오는 거. 뭐로부터? 역사의 혼돈으로부터, 즉 무질서로부터. 답은 4번이겠죠. 26번 타이틀. 자, 아마 A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석을 잘 해보면 역사가들의 탐색 또는 추구인데 무질서를 탐색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탐색해야겠죠. 반대야 반대. 2번 indispensable 필수적인 역할. 역사의 필수적인 역할. 미래 패턴을 찾아내는데 오늘 키워드는 뭔가 질서 이런 말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3번 역사 혼돈을 밝혀내는 거 그리고 현재를 예측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역사의 역할. 그래서 답은 27번. 자, 역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래. 1번 역사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 또한 연구한대. 안 읽었어. 일단 냅두고. B.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 사건에 대한 여과된 설명을 준다. 여과된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어. 여과됐다? C. 역사는요
특정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한다. 특별한 사건에 대한. 이거 아까 첫 부분에 있었잖아. 맞죠? 4번. 네가 전문적인 역사가일 필요는 없다. 깊게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선 말이야. 어떤 인간 사회나 그 인간 사회의 과거를 말이야. 얘도 아니지. 모르지. 전문적인 역사가일 필요는 없대. 얘랑 뭔가 1번 지금 A랑 D랑 뭔가 비슷한 말인 것 같긴 해요. 일단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 뭐에 관해서라면 어떻게 현재가 과거로부터 성장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 똑같은 접근이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그 얘들아 이거지. 그러니까 역사, 혼란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거. 다시 말해서 과거로부터 어떻게 현재가 성장했고 또 미래까지 예측을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말이야. 계속 갈게요. 전문적인 역사가들은 do not have any monopoly. 뭘 가지지 않냐면 독점을 가지지 않는데 뭐에 대해서? 인간사에 대한 사려 깊은 연구에 대해서 말이야. 다시 말해서 얘네만 독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건 얘네 말고 다른 쪽에서 해도 된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다른 사회과학과 인류학의 모든 분야가 이거에 관여한다라는 거죠. 비록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특정 관점으로부터 연구할지라도 말이야. 여기 스탠드 포인트는 관점.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역사가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회과학들도 또한 어떻게 인간이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이제 연구하고요. 그들만의 특별한 관점으로부터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이것도 D번도 맞는 말이죠. 네가 전문적인 역사가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인간 사회와 그 과거를 이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선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맞는 말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나머지는 B가 틀렸단 말이 되겠죠. 그래서 B를 확인하지 않고요. 여기까지 잘 읽었기 때문에 어딨지? 여기 더 안 읽겠습니다. 물론 한 문장 더 읽으면 답이 나오긴 합니다. 한 문장 더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확신이 들었다면 읽을 이유는 없겠죠. 넘어갈게요. 자, 28번부터 30번. 28번은 무엇이 일어나는가? 네가 이제 자유롭게 생각을 할 때 말이야. 29번은 삽입. 그리고 그가 뭐 이걸 해야만 한데 by himself. 스스로 말이야.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그다음에 30번은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3개일 때 일치불일치 문제가 있다면 얘는 항상 마지막에 푼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 3개를 다 지문을 읽으면서 기억을 할 수 없거든. 그때 이제 일치불일치는 항상 마지막에 두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삽입 문제랑 이 특정 문제만 신경 써서 한번 가볼 건데,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and가 어떤 나열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뭔가 순접 기능? 요 정도밖에 힌트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왜냐면 이것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얘를 조금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무엇이 발생하는가? 갑시다. 행복은 가장 근엄한 것이다. 거의. 근데 어떤 거냐면
이거 띵수식. 어떤 거냐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근데 이게 최상급 표현이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근엄한 것이다 라는 거야. 근데 뒤에 문장에서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대. 행복한 사람은 극소수래. 한 문장 더 가볼게요. 자, 행복해지기 위한 최고의 기회는 내가 생각하기에 뭐다? 교육받는 거다. 자, 오늘 글쓴이는 키워드가 행복이지요. 반복됐으니까. 행복하려면 교육받아야 된대. 됐지? 자, I mean by happiness what 블라블라인데 지금 mean의 목적어가 what절이야. 그럼 해석을 하면 내가 행복에 의해서 의미하는 건 철학자들이 행복에 의해서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즉 내가 행복에 의해서 의미하는 바와 철학자들이 행복에 의해서 의미하는 바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대. 그러니까 미덕에서 행복으로 이동한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행복을 위해서는 적어도 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쭉 가볼게. 행복은 가장 높은 선이며 그리고 그거에 가장 가까운 선은 미덕이래. 왜냐하면 그 미덕이 행복을 만들어내거든. 다시 말해서 행복하려면 미덕이 필요하다는 거네. 그래서 가볼게요. 자, 한 학생의 행복은 consist in. consist가 전치사 in이랑 붙어 먹을 때는 어디에 있다. 뭐뭐로 구성되다가 아니야. consist in은 어디에 있다. 한 학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그가 성취하는 거에 있대. 여기 끼어 들어간 거야. 여기 to whatever extent possible을 묶으면 여기 achieve의 목적어가 freedom to use his mind가 되는 거야. 여기 잠깐만 해석을 하면 이게 whatever는 어떤 뭐뭐라도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xtent는 정도나 범위가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정도, 근데 어떤 정도? 가능한 정도를 말하는 거야. 즉 가능한 정도까지 그가 성취하는 거래.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말이야. 그럼 잠깐 수식어 잠깐 제끼고 한 학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이 학생이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에 있대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해했어?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문장을 여기까지 읽어 내려오면서 벗이 없었잖아. 그럼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철학자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학생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행복은 지금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최고의 기회는 교육받는 거래. 그치? 그리고 철학자 입장에서는 행복을 위해서는 미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생이 행복하려면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대. 그럼 이 미덕은 얘랑 관련이 있겠죠.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연결을 해보셔야 돼요. 조금 어렵죠. 아마 모의고사 중에서 이 지문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쭉 가볼게요. 자, 실용적인 결과는 어떤 자유롭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결과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find, 우리 발견하다 그만하고 느끼다, 알다 라는 의미.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그 결과는 그 사람은
뭘 느끼는 경향이 있냐면 세상이 되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흥미를 준다라는 거지. 이게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겠죠. 이게 지각동사. 그래서 세상이 되게 이해가 되며 세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세상이 되게 재밌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지. 그다음 여기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 건데 여기 보면 이 컴마를 묶어보면 if not all 이때 if가 일지라도 그치? 그럼 이걸 잠깐 묶으면 in many of its part가 돼요. 그럼 여기서 자 봐봐 여기서 그 부분의 상당 부분에서 말이야 모든 부분은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에서 이치는 당연히 세 개겠지. 세 개의 모든 부분은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에서 되게 세 개가 되게 이해할 수 있고 되게 재미를 준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이 말 자체가 얘들아 네가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걸 배우게 된다면 이런 걸 느낀다는 거지. 이게 곧 행복이 되지 않을까 라고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고 자 여기가 이거야. 28번이 물어본 거야. 지금 네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게 와야지. 세 개가 되게 이해가 되며 재밌네 라는 말이 와야죠. 그래서 이거 바로 풀러갈게요. 자 1번 네가 알 거래. 뭘? 행복은 어디에 놓여 있냐면 외부의 선 또는 fleeting 일시적인 어떤 기쁨을 축적하는 거에 있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2번 네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도덕적으로 살아감으로써 말이야. 무슨 말이지? 3번 네가 발견할 거래. 세계는 이것도 이거지. if not all 대부분의 측면에서 말이야. 모든 측면은 아닐지라도 세계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뭔가 관여할 수 있게 된다. 뭔가 매력적이게 된다 이 말이겠죠. 답은 C겠지. 이렇게 넘길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삽입 문제랑 전체 일치하지 않는 거 요것만 풀면 돼요. 쭉 가겠습니다. 갈게요. 자, 좋은 사람에 대한 신호는 that 이하다. 그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많은 거에 관심이 있대. 여기 보면 되게 지문이 어렵게 느껴질 건데 여기서는 철학자 얘기, 그래서 미덕 얘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학생 얘기. 학생 뭐해? 마음을 자유롭게 사용. 그치? 그 다음에 뒤에서는 좋은 사람 얘기가 나와. 좋은 사람은 많은 거에 관심을 갖는데. 쭉 가볼게요. 좋은 사람은 또한 신념을 가지고 있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냐면 세계는 어떤 지점에서 아마도 그에게 이해가 될 거다. 같은 얘기잖아. 근데 전제 조건이 붙지. 만약에 그 사람이 약간 더 시간이 있다면 말이야. 어떤 시간? 세상을 응시할 시간, 또 세상을 연구할 시간이 있다면 말이야. 여기서 응시하거나 연구한다는 게 이거 아닐까요? 마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 그리고 많은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많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 봐야 돼요. 쭉 갈게. 대학에서 학생은 배운대. 내가 희망하는데 뭘 배우냐면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는 걸 배운대. 계속 반복이지요. 계속 반복이야.
지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반복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가셔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반복에 집중해서. 자, 이 학생의 마음은 자유로워진대. 뭐로부터? 동물로부터 말이야. 갑자기 동물이 왜 나왔을까? 갈게.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 이 마음이 끼워져 있다가 이제는 칸마 묶으면 이제는 자유로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동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근데 이거는 마음이 끼워져 있다가 이제는 지금 자유로워졌다는 거야. 결국에 여기서 이 동물은 어떤 본능을 말하는 건데 이걸 유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얘를 제끼고 마음이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어쨌든 자유로워진다고. 얘가 중요하겠지. 그리고 결론도 뭐야? 자유로운 것이 된다고. 얘가 중요하겠죠. 마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은, 자, 우리 마음을 바꾼다는 말 자체가 마음을 자유롭게 쓴다는 거겠지. 계속 연결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고결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요, 계속 갈게요. 좋은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인의 모든 학생들이 좋은 마인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대. 근데 적어도 as good as his, 자신의 마음만큼이나 좋은, 뭐는 아닐지라도, 더 낫진 않을지라도. 쭉 갈게요. 각 개인은 somehow 끼어들어갔어. 여차저차해서 마음을 찾아낼 거다. 그에게서. 그리고 그 마음을 해방시킬 거다. 계속 자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거. 마음을 자유롭게 해야 행복하다는 거겠지. 그래서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대.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삽입 문제. 삽입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해야 된다고 했어.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도울 수 없다. 얘랑 연결이 되지요. 답은 4번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쭉 가볼게. 문제 풀러. 자, 30번. 1번. 진정한 행복은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거에 의하면 진정한 행복은 마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맞는 말. 2번. 교육받은 사람은 뭘 느끼냐면 세계가 이해가 되며 흥미롭다고 느낀대. 뭘 입증하면서? 핵심 선한 사람의 특성을 입증하면서. 얘도 맞는 말이지.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 자, 3번. 작가는 뭘 생각하냐면 잘 교육을 받는 것이 너에게 최고의 샷, 기회를 준대. 이 진정한 행복에 대한 기회를 말이야. 근데 이거는 철학자들이 그런 말하는 어떤 유형의 행복이래. 맞는 말이죠.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답은 4번이 틀렸겠죠. 그치? 근데 아까 4번 굳이 확인을 하자면, 그래서 심지어 좋은 선생님도 항상 생각하진 않는다. 그들 학생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만큼이나 좋거나 자신의 마음보다 더 나은 마음을 말이야. 더 나은 마음. 이게 아니죠. 더진이 아니지.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 답은 D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오케이.
자, 갑시다. 31번 타이틀, 그다음 32번은 일치하지 않는 거. 보스턴 티 파티에 의해서. 얘들아, 보스턴 티 파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오늘 키워드가 아마도 얘일 거야. 그치?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타이틀. 자, 보스턴 티 파티는 중요한 순간을 기록했대. 지금 미국 혁명의 역사에서 말이야. 근데 뭐로써? 식민지의 저항의 행위로서. 어디에 반대하는? 영국의 지배에 반대하는. 다시 요약을 하면 보스턴 티파티가 오늘 키워드 맞지? 얘가 미국 혁명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기록했대. 근데 이 보스턴 티파티라는 거는 영국 지배에 반대하는 식민지적 저항의 행위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 봐봐. 보스턴의 항구에서라고 했으니까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지요. 그럼 오늘 얘기가 아마 이 부분이 주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일단 이거 생각하고 갈게요. 보스턴의 항구에서 이때 이 미국 식민지 주민들이, 컬러니스트를 헷갈려 하면 안 돼. 식민지 주민이야. 그치? 이 아메리칸 식민지 주민들이 이게 변장을 했대. 위장을 했대. 뭐로? 인디언으로 말이야. 아무튼 얘네가 지금 영국 배에 승선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던져버렸대. 340개의 이 체스트가 상자예요. 차가 들어있는 상자를 던져버렸다는 거겠지. 근데 이 차 상자는 동인도 회사가 소유한 건데 중요하지 않고 던져버렸다고. 어디로? 바다로 말이야. 이게 그치, 이거 식민지 저항의 행위겠지요. 이게 차를 던져버린 게. 그치? 차를 던져버린 게.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it was a protest. 저항이었대. 이 차의 세금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였대. 근데 여기 레비가 뭐냐면 징수하다라는 뜻인데, 어쨌든 컴마. 이거는 누가 징수한 거냐면, 뭐 없이 징수한 거냐면 어떤 대표 없이 징수를 했대. 영국 의회에서 말이야. 라는 말이 뭐냐면 영국의 의회에서 대표가 없는 채로 지금 징수를 지금 세금에 매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항한 거라고 했잖아. 그 말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아메리칸 지금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 의회에서는 어떤 대표가 없었다라는 말일 거야. 그래서 본인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얘네가 세금을 매겨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된 거고.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 다음 봐봐. It was protest. 이게 첫 번째 저항이었다. 뭐뭐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헷갈리겠다. 뭐뭐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 세금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against 독점에 대한 저항이었대. 이 동인도 회사에. 이렇게 됩니다. 쭉 가볼게요. 얘들아, 근데 일단 주제가 나온 것 같기 때문에, 뒤에 벗이 없으니까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얘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주제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명확할 때 빨리 풀어야 돼. 왜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내용이 조금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제 명료하게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할 때 풀자. 1번. 누가 보스턴 티 파티를 구성했냐? 이런 얘기 아니고. 2번. 인디언의 참여. 보스턴 티 파티에. 아니지. 얘네 이거 이렇게 위장했다고 했잖아. 이런 얘기 아니고. 3번. 보스턴 티 파티의 영향. 어디에? 타운셴드 액트에. 이게 뭐지?
얘들아 봐봐. 주제 문제에서는 항상 핵심 키워드가 반복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지문에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읽으면서 이런 키워드가 등장하진 않았지요. 아직. 일단은 얘가 과연 주제가 될 수 있을까? 4번. 어떻게 1773년도에 보스턴 티 파티가 중요하냐? 어디에? 미국 혁명에. 얘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보면 보스턴 티 파티가 지금 미국 혁명에서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기록했다고. 얘가 중요한 거고 뒤에서는 구체적으로 썰 풀어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풀리고 한번 나머지 풀리는지 한번 가볼게요. 1번. 이때 일어났다. 보스턴 항구에서. 아까 있었지? 맞는 말. 2번. 저항이었다. 이 세금에 반대하는 저항이었대. 근데 이 세금은 아까 본문에서는 레비드였잖아. 그치? 이 영국 의회의 대표 없이 부과된 세금. 맞는 말. 3번. 미국 식민지 주민들은 dump, 버렸대. 또는 던져버렸다라는 거지. 340 크레이트의 동인도 회사에 이 티를 말이야. 항구로. 아까 맞는 말이죠. 여기서 항구는 그 항구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거겠지. 바다를 말하는 거겠지. 배가 이제 바다에 떠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틀렸지요. 그래서 나머지가 맞기 때문에 얘를 바로 틀렸다 보고 넘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얘도 이제 더 읽을 이유가 없지요. 이걸 하나만 강조를 하자면, 봐봐. 지문에서 이 키워드가 아직 이 부분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 주제는 항상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절반 정도 읽으면서 얘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럼 얘가 주제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거를 조금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갑시다. 33번. 자, 이 지문에 따르면 이 뉴스페이퍼 출판사들은 이 편집 어떤 사설 페이지를 이용한데 빈칸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도 특정한 거 보는 거지. 뉴스페이퍼 퍼블리셔가 어떤 사설 페이지를 이용한다. 얘가 중요할 것 같고. 34번도 특정한 걸 물어보는 거야. 이 신문사가 일관성 있게 뭘 특징으로 할 때, 오직 하나의 관점만을 이제 특징으로 할 때, 뉴스에서 독자들은 아마도 가정할 거래. 한번 봅시다. Only one perspective가 중요하겠지. 읽어볼게요. 자, even 심지어는 말이야. 강조. 심지어는 가장 공정한 신문사도 여전히 뭐로서의 기능을 하냐면 어떤 한 형태의 프로파간다, 선전의 형태로 기능을 한대, 역할을 한대. 심지어 가장 공정한 이 신문사도 말이야. 이 선전이라는 거는 공정함과 반대지요. 그래서 모든 뉴스페이퍼는, 모든 신문은 이 사설 페이지를 특징으로 한대. 근데 아까 물어봤잖아, 사설 페이지. 맞지? 근데 이 사설 페이지는 어떤 곳이냐면 현재 사건에 대한 의견이, 그리고 어떤 공적인 인물에 대한 의견이 공유되는 곳이래. 공유되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은 종종 제시되어진다. 아주 설득력 있게 말이야. So that, 그래서 말이야, 많은 독자들은 그 의견들을 사실로 오해한다는 거지. 왜?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하니까. 그렇지? 자, 여기서 윤리적인 기자들은 adhere to, 고수합니다. 어떤 코드를 고수한대. 어떤 코드냐면 뉴스를
사설 의견과는 분리하는, 사설 의견으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코드를 고수한대. 왜? 윤리적인 사람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코드는 허용합니다. 이 퍼블리셔들이 뭐 하는 걸?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걸. 어떤? cause, 명분을 말이야. 명분을. 근데 어떤 명분이냐면 그들이 이 사설 컬럼에서 그들이 원하는 명분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거지. 그치? ing. 뭘 인정하면서? 그들이 되게 partisan,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말이야. 여기까지죠.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윤리적인 기자들이 뭘 고수하냐면 사설 어떤 의견과 뉴스를 분리하는 그런 코드를 고수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 코드가 뭘 허용해 주냐면 이 퍼블리셔가 당연히 기자들이겠죠. 얘네가 원하는 어떤 명분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이쪽에서 한해서는 이쪽에서는 공정할 필요 없다고, 자기 의견 주장해도 된다고 라는 거지. 아무튼 일단은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왜냐면 아까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요거 323번 가보면, 자, 얘네가 이 기자들이 편집 사설, 이 사설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대. 표현하기 위해서 얘네가 원하는 어떤 명분이었잖아. 그치? 1번 어떤 명분, 가장 대중적인 명분이 아니지요. 2번 어떤 명분인데 누가 지지하는 거냐면 광고주들이 아니지. 3번이겠네. 어떤 명분, 그가 믿는 명분이겠지. 답은 3번. 그쵸? 이렇게 되고 34번을 보면 이제 오직 한 관점만을 특징으로 할 때 이제 독자들이 어떻게 가정을 할까라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더 읽어야 될까? 일단 한번 가봅시다. 1번 뭐라고 가정하냐면 그 신문은요, 그 페이지는, 그 페이퍼는 큰 언론협회의 멤버다. 2번 그 페이퍼의 윤리적인 기준이 어떤 의심이 된다. 3번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다. 4번 uphold, 지지한다. 윤리적인 어떤 기자의 코드를 말이야. 답은 얘들아 2번이겠죠. 한쪽만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한 관점만을 고집한다면 당연히 의심하겠지. 윤리적인 기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봐봐. 이 뉴스에서 한 관점만을 지금 계속 고집한다면 이라는 말은 사설 페이지가 아니라 뉴스에서 말이야 라는 거니까. 반대로 사설 페이지에서 이 견해를 오직 한 견해를 고집하는 건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갑시다. 35번 여기 또 삽입 문제고, 36번은 일치하지 않는 건데 학자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37번은 밑줄 친 표현이 의미하는 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삽입 문제와 지금 37번 위주로 풀어주면 되는데 일단 삽입부터 확인을 하고 갈게요. 힌트가 있는지. 자, 이제 오직 두 방법밖에 없다. 의사소통에 대한 학자들에겐 말이야. 그게 writing과 speaking이래. 뭔가 명확한 힌트는 없어 보이긴 해요. 적어도 일단 writing과 speaking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얘기해 줄 것 같은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학자를 만드는 두 번째 특성은 분명한 연관성은 없다. 이 첫 번째 특성과 말이야. 즉 두 번째 특성과 첫 번째 특성은 명확한 관계는 없다.
and yet 그러나 여기 and 플러스 yet 그러나 is inseparably connected to it. 얘는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관계는 없으나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it is a compulsion to communicate. 이 compulsion이 강박이란 뜻인데 이 it은 the second quality를 받는 거고 두 번째 그 특성은 소통을 해야 되는 강박이다라는 거야. 한번 가볼게요. 오늘 키워드가 이 두 번째 특성인데 이 특성은 학자를 만드는 특성. 즉 학자가 되기 위한 특성은 뭐다? 소통하려는 강박이다 라는 거지. 소통하려는 강박이다. 그래서 가볼게요. 학자는 drive, 이끌립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말이야. 근데 어떤 힘이냐면 이거 as지. 앞에 as 무시하고 강한 힘. 뭐만큼? 그 학자의 호기심이나 학자의 호기심만큼이나 강한 힘이 이 학자를 이끌고 간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 힘이 뭐냐면 여기 대절이 꾸며주는 거야. 이 힘은 학자가 세상에 말하게끔 강요를 한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이야. 이게 tell AB지요. 다시 학자는 호기심만큼이나 강한 어떤 힘에서 이끌린다는 거야. 근데 그 힘이 뭐냐면 학자한테 세계의 어떤 거에 대해서 말하게끔 강요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 학자가 배운 걸 말하는 거고.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학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특성은 소통하려는 강박이라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 이거지요. tell. 학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이거. 세상에 본인이 배운 걸 이렇게 말하게끔 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지. 갈게. 학자는요. 무언가를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남아있을 수는 없대. 뒤에 부연 설명을 보고 풀어도 되지만 앞문장이랑 연결했을 때 무언가를 배운 거에 남아있을 수는 없단 말은 뭘 배웠으면 뭐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소통해야 된다고 라는 거겠죠. 뒤에 한 문장 읽어보면 여기 나오네. 말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그 배운 거에 대해서 말이야 라는 거지. 문제 바로 풀러 가겠습니다. 37번. 자, 1번. 그가 만족한데 접속사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그 학자가 지식을 일단 얻으면 만족한데 에이 만족하면 안 되지. 2번. He has so much to learn. 그가 이게 so 대신데 멋지만 해석을 하면 그가 많은 걸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지. To learn. 배워야 할. 그래서 쉴 시간이 없대. 이런 맥락이 아니지요. 3번. 멈출 수 없다. 무언가를 학습하는 걸 말이야. 이건 계속 학습만 하겠다는 거잖아. 관련 없고. 4번. 만족하지 못한다. 단순히 지식을 얻는 거에 말이야. 답은 얘기했죠.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우리 문제가 뭐였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학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 그리고 삽입 그래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자, 이 스칼러십은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한대. 여기서 이제 학문은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건데 근데 말이야 그 학문은 어디서 끝나냐면 소통에서 끝난다는 거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 말해야 된다. 어딨지? 여기 말해야 된다.
즉 여기서 호기심이 나오는 이유는 굳이 연결을 하자면 네가 어떤 호기심을 가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학습한다는 거겠죠.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학습을 했다면 뭐 해라고? 말하라고. and 그리고 비록 학자가 어디에 있는 학자가 대학에서 take refuge 보통 피난하다라는 뜻이잖아. 세계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인 거죠. 대학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대학 안에만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인정한데 책임감을 말이야. 어디에 대한?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또 어떤 책임감? 자유롭고 완전히 모든 걸 communicate. 얘들아 communicate가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소통하다지만 이렇게 목적어를 받았을 땐 우리가 소통한다라는 건 의사를 전달한다는 거니까 얘를 전달하다라고 외워주시면 편해요. 그래서 자유롭고 완전히 모든 걸 전달할 책임감을 지금 인정한다는 거지. 나머진 이 모든 거에 대한 수식인 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소통, 배운 걸 전달하는 책임감을 인정한다는 거지. 계속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얘네가 학자가 발견한 거지요. 어디서? 그들의 이 피난처의 벽 안에서. 비유적인 표현인 거야. 얘는 그냥 대학을 말하는 거지. 대학 본인 그 연구실 방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갈게요. 자, 어떤 진리에 대한 연구는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and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생각할 때 뭘? 그가 발견했다고. 그것 중에 일부분을 말이야. 그것은 뭐 진리겠지. 일부분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할 수 없고요. 해서도 안 된대. Be silent. 침묵할 수도 없고 침묵해서도 안 된대. 다시 반대로 말하면 뭐야? 말해야 된다고. 그치? 말해야만 한다고. 이게 학자의 특성이라는 거지. 계속 갈게요. 세계는 때때로 듣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른대. but 근데 말이야. 학자는 반드시 keep ing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치? 뭐 하기 전까지 그가 의사소통하는 걸 성공하기 전까진 말이야. 계속 전달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겠죠. 끝까지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D번 보면 학자가 뭘 출판하냐면 자신의 발견을 출판한대. 책이나 기사에서 말이야. 이게 삽입 문제의 힌트입니다. 여기 학자에게 의사소통에 대한 오직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writing이랑 speaking이었잖아. 이게 writing에 대한 해당하는 게 이거지요. 이거 어딨지? 이거 book, article. 그래서 답은 삽입 유형의 답은 D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나머진 일단 읽지 않은 채로 한번 요거 하나 남은 거 풀어볼게요. 일치 불일치. 1번 여러 상황들이 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가 그 정보를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내서 안 되는 그런 여러 상황이 있대. 얘들아 근데 이 말은 지금 오늘 얘기하는 바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 답은 1번이지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넘깁시다. 마지막 38번 갑시다. 자, 38번은 타이틀, 그 다음에 39번은 순서, 40번은 특정한 거 물어보는 거네. 클럽 챔피언, 이 세계 클럽 챔피언 1888년 이거에 대한 진술 중 어느 진술이 틀렸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1888년 보고 가면 되겠네. 일단 이 지문을 풀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순서 위주로 풀게요. 순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나왔는데 1888년 세계 클럽 챔피언에 선언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오늘 주어겠지. 이 랜턴 풋볼 클럽이 얘가 누구냐면 뭐 스코틀랜드 컵의 어떤 주최자래. 아무튼 이 랜턴 풋볼 클럽이 이겨야만 했대. 단 한 번의 매치 경기를 말이야. 이 영국 상대겠지요. 이 잉글랜드 상대. 얘네가 웨스트 브롬위치 알비언이래. 아무튼 세계 챔피언 클럽에 선언되기 위해서는 지금 얘네를 이겨야만 했다 이거야. 이 랜턴 풋볼 클럽이. 갈게요. 랜턴 플레이어들은 얘네가 누구냐면 아마추어들이었대. 근데 얘네가 지금 지역 어떤 인쇄소에서 일을 했던 애들이래. 얘네가 보고하는 바에 따르면 feared to victory. 이거 fear가 이제 연료니까 동사로는 가속화시키다. 어떤 승리에 가속화되었다 이 말인 거야. port나 egg에 의해서. 여기서의 port는 굳이 중요하지 않은데 와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와인이나 계란 먹고 지금 이 승리하려고 했다는 이 말 같아. 가볼게. 자, 비록 그 대회가 이 매치를 말하는 거겠죠. 이 대회가 오직 두 국가만을 포함했을지라도 랜턴의 월드 타이틀은 어리석은 게 아니었대. 터무니없는 게 아니었대. 그 당시에 이 영국 밖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축구를 되게 진지하게 하지 않았대.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쭉 갑시다. 이제 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A, B, C 각 보기의 첫 문장에서 대명사나 연결사나 어떤 지시사 요 정도를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A에서는 since then, 그때 이래로래. 그때가 중요하겠지. 그때가 언젠지. 그때 이래로 쭉 가면 뭐가 없어. 굳이 잡을게. 일단 B도 보면 자, 얘도 whereas를 기준으로 뭔가 이전의 포맷 블라블라블라 가면은 큰 힌트가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다음 C도 여기까지가 첫 문장인데 크게 힌트가 될 만한 게 없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막 읽는 게 아니라 짧은 거부터 읽어주는 게 좋아요. 짧은 거부터. 그럼 A나 지금 B보다는 A나 지금 C가 더 짧잖아. 그래서 A, C를 위주로 읽을 건데 어떤 대명사나 연결사나 지시사의 명확한 힌트가 없다면 키워드가 반복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를 보면 이게 지금 반복되는 게 이거거든. World Best Club의 타이틀. 이게 지금 중복이 되지요. 월드 베스트 클럽의 이 타이틀을 위한 경쟁이 스티픈 더 강해졌다, 더 심해졌다 이 말인 거야. somewhat 다소 부사야. 만약에 A가 연결이 된다면 이거 아까 지문 요거 이거겠죠, 얘들아.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영국 밖에 있는 그 누구도 축구를 진지하게 하지 않았대. 그래서 이제 그 대회가 오직 두 국가만을 포함했을지라도
랜턴의 월드 타이틀은 어리석은 게 아니었다고. 그때 이래로 이 월드 베스트 클럽에 대한 타이틀에 대한 경쟁이 더 심해졌다고. 연결되거든. 일단 C 한번 가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 얘가 더 짧으니까 B보다 1000명 이상의 브라질 사람들, 200명 이상의 어떤 뭐 스페인 사람들, 100명 이상의 나이지리아 사람들, 아시아의 탑 리그에서, 여기서 이게 부서니까 탑 리그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이만큼의 사람들이 있대. 에이,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이랑 연결이 안 되죠. 그 다음 B를 보면 첫 문장 쭉 읽어볼게요. 이전의 포맷이 연간 뭔가 시즌 중반에 하는 이런 행사였대. 오직 7개의 팀을 특징으로 하는. 그러는 반면에 revamp, 이거 이제 쇄신하다. 쉽게 말하면 뭔가 개혁하다. 뭔가 쇄신하다. 뭔가 여기 quadrennial은 이게 4년에 한 번이라는 표현이고, 뭔가 쉽게 말하면 수정됐다 이 말이죠.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 4년에 한 번 꼴에 이 클럽 월드컵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었대. 근데 이게 the same A as B잖아. 뭐뭐와 같은. 그러니까 국제팀의 이 월드컵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대. 얘들아, 이 말과 이 여기 마지막 제시문에 있는 마지막 문장과 이 B 첫 문장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건 A지요. 그때 이래로 월드 베스트 클럽. 그래서 이거 시간도 한번 잡아보고, 이거 키워드 반복,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면 이제 A 끝까지 읽어봐야 돼. 그래야 A 마지막 문장과 이제 B나 C 첫 문장이랑 연결해 볼 거 아니야. 그치? A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때 말이야. 가장 최신의 reincarnation, 환생. 이 클럽 월드컵의 가장 최신 환생이 킥오프, 시작되었대. 아메리카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원래는 영국에만 있다가 지금 이제 여기로 간 거지요. 아메리카로. 그래서 얘네가 뭘 특징으로 하냐면 32개의 클럽을 특징으로 한대. 뭐로부터? 6대륙으로부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늘 얘기가 이거지요. 월드 베스트 클럽에 대한 타이틀의 경쟁이 점점 심해졌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도 일어났고 6대륙으로부터. 자, 피파는 그 이벤트의 구성 주최자이자 그 경기의 세계적인 어떤 지배 단체래. 아무튼 이 피파가 이 확장된 토너먼트를 거대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에서는 알렸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이거는 뭘 만들어내면 되게 스포츠적이고 재정적인 혜택을 만들어내는 그런 더 거대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알렸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다음에 B냐 C냐라는 건데 지금 이거지요, 얘들아. 지금 여기 보면 이전의 포맷은 그냥 연간 시즌 중반에 하는 행사였는데 오직 7개의 팀을 특징으로 하는. 근데 지금 이 개정된 4년에 한 번 꼴의 이 월드컵이 국제팀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거잖아. 그치?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뭔가 확장됐다 이 말인 거야. 지금 이 말과 일치가 되지요. 뭔가 계속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말이야. 근데 C는 그냥 단순히 뭐 아시아 탑 리그에 이만큼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핵심 키워드가 지금 받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그냥 A, B,
C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힌트가 여기 new platform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B번에 요거 revamp 얘 잡고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888년 이 세계 챔피언 클럽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래. 1번 볼게요. 이 랜턴의 이 월드에 대한 타이틀은 false가 뭐냐면 익살스러운이란 뜻이야. 되게 터무니없는 뭐 이런 뉘앙스인데 아니라고 했지요. 그런 게 not absurd라고 했지. 그렇지? 답은 1번 바로 땡. 그 다음 38번만 풀고 끝낼게요. 1번 이 클럽 월드컵에 대한 새로운 플랫폼. 지금 오늘 얘기가 새로운 플랫폼에 관한 주된 내용일까? 이렇게 쭉 가볼게. 2번 얼마나 쉽게 반이민 국가가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지요. 3번 풋볼 클럽의 세계적인 진화. 땡땡 로컬의 브래그가 자랑하다라는 뜻이거든. 브래그 자랑하다. 뭔가 권리. 이게 from A to B잖아. 뭔가 지역에 뭔가 자랑하는 권리, 뭔가 우쭐대는 권리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스펙타클 구경거리로의 어떤 세계적 진화. 얘일 것 같은데. 4번 클럽 월드컵의 경쟁. 단순 경쟁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단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얘가 기존에 지금 전체를 보면 기존에 지금 처음에는 이 대회가 오직 두 국가만을 포함했었어. 그치? 근데 그때 이래로 이 월드 베스트 클럽에 대한 타이틀에 대한 경쟁이 되게 심해졌다고 했잖아. 그리고 지금 쭉 넘어가서 뭔가 대규모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지금 피파가 지금 알리고 있고, 그다음 B에서도 이제 뭔가 개정된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이 월드컵이 지금 국제적 팀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세계적인 진화로 보는 게 맞겠죠. 로컬에서 전 세계로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얘도 첫 문장, 첫 부분에서 주제를 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들아. 고생했습니다.